임신 초기 처음 3개월까지는 태아의 발생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약을 잘못 먹거나 그렇게 되면은 태아가 기형을 유발을 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자,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부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임신이나 출산이나 수유기간의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임신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이랑 잇몸이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런 호르몬들이,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왔을 때 잇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잇몸이 예민해져요. 이게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menstruation 기간에도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잇몸을 예민하게 만드는 이런 호르몬 작용들이 있을 때 잇몸이 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어머님도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참 이가 고르고 예뻤는데 그때 산후조리 할 때 얼음물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가 시려졌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산후조리가 잇몸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점 먹고 싶은 것들이 좀 늘어나게 돼요. 반면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무거워지기도 하고 몸도 피로하고 피곤해지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피곤해서 이 안 닦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질 테니까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나빠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구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런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거를 임신 중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출산 후에 느끼시는 거를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이가 시려졌다, 아니면 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드시는 거 좋아요.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고, 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먹은 뒤에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 최소한 그러면은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먹은 거 후에는 양치를 꼭 하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임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신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치과에서 검진을 한번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신을 9개월로 보통 생각을 해갖고 이 3개월씩 나눠요. 그래서 임신 초기 처음 3개월까지는 태아의 발생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약을 잘못 먹거나 그렇게 되면은 태아가 기형을 유발을 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때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치료를 안 해요. 유산의 위험도 있고, 반면에 임신 후기가 되면은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치과 치료가 필요하면은 임신 중기에 치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끔 제가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임신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이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보면은 이가 정말 충치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랑니가 정말 퉁퉁 부어갖고 조치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뭐 부은 부분을 고름 같은 걸 좀 짜내거나 아니면은 약을 좀 먹어갖고서는 붓기를 좀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사랑니를 빼버리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건데, 약을 쉽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유, 이거 조금 힘들겠네요, 치료가. 아니면 뭐 산부인과 가서 일단 그쪽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을 한번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임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치과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료할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치료를 하고,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자꾸 붓고 이게 또 나중에 부을 확률이 있으면 미리 사랑니를 빼고, 그런 것들이 다 없고 다 깨끗한 상태다 그래도 스케일링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받아서 구강 상태를 좋게 만들고 이제 임신을 하시고 축복받게 출산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좀 좋거든요. 보통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약들이 많거든요. 잇몸약이나 이런 같은 것들은 조금 좀 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유 중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은 참고를 좀 하거든요, 저희가 당연하게. 사실 먹는 약들은 혈관 주사를 놓거나 이런 약들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게, 일단은 약을 먹게 되면은 그게 우리 위로 들어가서 간으로 한번 들어가요. 거기서 해독이 한번 되고 피를 타고 좀 돌면서 그게 다시 유선 접분비샘으로 좀 들어가서 그쪽에서 또 한번 걸러갖고 애기한테 이제 들어가고, 애기도 입으로 모유를 받아 먹으면 역시나 위로 들어가서 간에서 한번 또 해독 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먹는 약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찝찝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런 경우에는 모유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애기들 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모아놨던 걸 좀 애기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산 후에 치과 치료는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사실. 그때도 역시나 오셔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한번 받으시고 구강 상태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아기는 태어날 때 입안에 균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아기가 살면서 입안에 균이 들어가게 돼요. 엄마도 뽀뽀해주고 이모도 이렇게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나 이모의 균들이 아기한테 들어가요. 아기 입안에 있는 균의 성분과 엄마가 됐던 할머니가 됐던 제일 많이 키우는 사람의 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때 엄마가 입안에 충치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기 입안에도 충치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마의 구강 위생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감염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 보호자는 구강 상태를 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출산 후에 병원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일링도 받고 구강 상태 점검을 한번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임신 상태에 있을 때 구강 관리라든가 아니면 출산 후에 구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재미난 주제나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찾아갖고 좀 흥미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